만약 중종 반정이 실패했다면 조선의 역사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치 사건의 실패를 넘어 조선 중기 전체의 권력 구조, 살인파의 흥망, 그리고 조선 사회의 유교적 지배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시나리오입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폭군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는 공포와 의심, 피로 얼룩진 시기였고 결국 신하들의 쿠데타, 즉 중종 반정으로 권좌에서 끌려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정이 실패했다면 연산군은 계속해서 왕좌를 지키고 조선의 운명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종 반정 실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조선의 권력 구조, 사회 변화, 살인의 운명,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추적하며 그 대체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산군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원한으로 시작된 잔혹한 숙청을 통해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권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를 가리지 않고 탄압했으며 언론기관인 사관원과 사원부를 무력화시켰죠. 이런 연산군의 통치는 분명 과도했지만 어찌 보면 조선 왕권 강화를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책들이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기존 관료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중종 반정으로 인해 그는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반정이 살인파에 의한 복권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중종 반정이 실패했다면 첫 번째 갈림길은 반정 세력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이끄는 반정군이 궁궐 진입에 실패하고 오히려 연산군의 손에 붙잡혔다면 이들은 모두 참혹하게 처형됐을 것이며 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관료들조차 의심받아 숙청됐을 것입니다. 이후 연산군은 더욱 강한 왕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는 신문고를 없애고 언론을 통제하며 살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반정을 실패로 끝낸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살인파는 완전히 몰락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살인파의 붕괴와 훈구파의 연명입니다. 실제로 조광조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중종 반정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살인파가 다시 정계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종 반정이 실패했다면 조광조는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배출되던 유학자들은 중앙정치로 진입할 기회를 잃고 향촌 사회에서만 유교 윤리를 유지하며 소외된 계층으로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훈구파는 연산군의 비호하에 살아남거나 연산군이 새로운 관료 집단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숙청의 칼날 앞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겠죠. 세 번째는 조선 사회의 유교 질서 붕괴 가능성입니다. 연산군은 유교적 명분보다는 자기 중심의 왕권을 중시했습니다. 성리학 이념에 기반한 조선의 관료 시스템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향약, 서원, 유학 중심의 교육제도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조선의 유교국가 정체성을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즉,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가 아니라 왕권 중심의 군주국가로 더욱 강하게 변모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선의 외교 및 국제 질서 변화입니다. 16세기 초 명나라는 약화되기 시작했고 여진족은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이 유교적 명분 대신 왕권에 집중한 정책을 지속했다면 명과의 외교마저 흔들릴 수 있었고 여진과의 국경 문제도 더욱 격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 후금청이 등장하기 전부터 조선은 북방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구의 잦은 침입 앞에서도 왕권 중심 정책은 유기적인 군사 대응을 방해했을 수 있죠. 다섯 번째, 중종 이후 조선의 왕위 계승 구조 자체가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중종은 반정을 통해 즉위한 인물이었기에 반정 세력과 타협하며 전국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계속 집권했다면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올리고 강력한 왕권과 탄압 정책을 대물림했을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계승 질서가 유교적 예법이 아니라 공포, 정치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즉, 연산군의 후계자가 또 다른 폭군이 되었을 수 있고 이는 왕실 내부 갈등을 더욱 키웠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조선의 역사 전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산군이 계속 집권했다면
살인파는 정치적 중심이 되지 못했고 이후 성리학적 질서는 정조, 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 유교 국가가 아니라 절대군주 중심의 포갑적인 통치국가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훗날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대외적 위기 속에서 더욱 큰 혼란을 낳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개항기에는 유교적 지식인 대신 권력자 중심의 개화 세력이 부상하면서 근대화 방향조차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결과로 이해되는 순간 너무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 놓여있는 수많은 만약을 살펴보면 우리는 과거의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했기에 조선은 유교적 전통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는 지금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산군이 계속 집권했다면 조선은 더 나은 나라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끔찍한 폭정의 나라가 되었을 거라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 속 만약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